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카페에서 활동해주시는 회원님들의 매매 일지 체크, 그리고 매매에 대한 내용들, 유튜브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다고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 단타 매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진입하는 종목을 결정하고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매도하는 시점까지 30분 안쪽으로 매매를 종료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09시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0시까지 단 1시간만 또는 30분만 매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 초반 흐름이 받쳐주어야만 가능한 매매의 시점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전장이 강할 경우와 그리고 오후장이 강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전장 너무 09시부터 매매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무조건 진입을 하게 되는 뇌동 매매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동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매매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들도 물론 어떤 흐름에서 이러한 상승 종목이 나올 때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장 초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극초반 단타 매매는 미리 종목 진입에 대한 준비를 끝낸 종목에서 대부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일 만들어지는 시가에서부터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거래량들과 캔들의 모습, 그리고 체결량에 의해서 매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일 급등 종목은 최대한 매매의 시점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쉽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 그리고 재료, 그리고 관련주의 흐름들을 체크해 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또는 캔들의 크기는 커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의 진입 여부가 있을 수 있어요. 강한 거래량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줄 때, 그러나 상승은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강한 매수세가 느껴진다면 매매의 시점을 매매 기준에 맞춰서 진입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고요. 거래량이 부족하다면 일단 패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비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너무 적은 비중으로 또는 호가의 물량이 없는 종목을 내가 빠르게 급등한다라는 캔들의 모양만 보고 매수를 해버렸을 때는 정말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때도 문제이고 너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에서는 매매를 관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런 급등 종목. 갑작스럽게 장 초반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물론 관련주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재료들을 체크를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주가가 떠주면 내일 이런 시가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내가 매매를 해보겠어 라고 시나리오에 편입된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당일 급등 종목에서는 더욱더 상승 시점에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앞쪽에 있는 라인만 보고 물량이 있나 없나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만들어진 눌림과 그리고 돌파, 그리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 가격, 이런 가격대들을 같이 찾아주셔야만 조금 더 유의미한 라인을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가격대들을 통해서 다시 주가의 돌파, 오늘의 흐름에서 또는 돌파 후에 지지해주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에서 돌파 매매와 돌파 후 눌림목 매매 후 재돌파 매매 등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표 수익 도달 방법입니다.
항상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수익에 대한 공간이 확실히 만들어져야만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거래량으로 인한 당일 주목받는 종목에서 단타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인데요. 보통은 어떤 특정한 수익 공간을 설정하면 수익 공간의 최고점 라인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신이 매도를 원하는 가격이 만들어져 있지만 항상 모자르게 상승할 수 있어요. 가다가 조금 도달하지 못하고 밀려버릴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가격들을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데요. 당연히 어떤 특정 가격대를 설정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가격대를 톡 터치하고 끝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살짝 올라왔다가 더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홀딩을 해버렸는데 올라가면서 바로 떨어지는 형태들,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가 수익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놓쳐버리고 수익을 조금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욕심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매도의 시점들을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고 주가가 가다가 예기치 못하게 어느 특정 가격대 부근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밀리는 형태 내에서는 앞쪽에서 당일 주목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목받은 종목들에 의한 거래량과 그리고 캔들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만 눌림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 눌림이 아닌 손절을 해야 되는 포인트이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매수 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보신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이쁘게 상승을 해준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특정 구간쯤 일부 익절을 하고 남은 잔량을 목표가까지 대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이렇게 라인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중심 아래쪽 공간 발산법에 의한 중하단에서 중심 이 사이 쪽에서 또는 중심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내가 최고로 목표가로 생각했던 상단쯤 120선이 오는 또는 20선이 있는 그 가격쯤에서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파 후에 어느 특정 구간쯤에서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갑자기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은 중상단 가격이죠. 중상단. 이 중상단 가격과 상단 가격은 보통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쯤에서 조정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면 일부 익절을 하고요. 나머지 잔량으로 최고 목표가까지 대응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수익 실현 후에 남은 잔량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내가 목표했던 가격대까지 대응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매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방에 매도하려는 매매 습관.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수익의 크기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기도 하고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빠르게 밀려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얻었던 수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요. 항상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종목이 급등을 해주면 지지와 저항에 의거해 그리고 수익 공간에 의거해서 적정 구간에서 한번 익절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통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당일 만들어지는 분봉상의 패턴만 신경 쓰다 보면 잦은 매수와 매도로 인해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확률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려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매에서 패턴을 많이 체크를 하실 거예요. 20선이라든지 특정 10선이라든지 그런 라인들을 보면서 1분봉, 3분봉, 5분봉을 통해서 어떤 특정의 패턴이 보이면 그 패턴에서 매매하는 연습들을 그리고 매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터져주는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는 경우보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대응을 하거나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해 주려고 하는 시점쯤 빠져나오고 주가가 더욱더 상승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조금 아깝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더 잦은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번의 매수 또는 한두 번의 매수로 쉽게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한 종목에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자, 다음은 돌파 매매를 즐기는 사람도
결국은 눌림을 이해해야 주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상승과 하락 시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밀렸을 때 어떤 구간에서의 지지 형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매매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이때는 호가창, 그리고 주가의 캔들, 거래량,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역사적인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 대한 생각을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눌림 매매를 즐기는 사람도 눌림에서 매수 후에 돌파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잘 매수를 해서 돌파를 하는 구간쯤에서 끊어버린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또는 와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형태에서는 수익을 놓치는, 수익을 반납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또 욕심에 이 구간에서는 내동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눌림에서 매수를 하던 사람이 왔다가 또 가버리니까 자기 수익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는데 고점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까운 매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돌파와 눌림이라는 지지와 저항의 구간상에서 발생하는 거래량과 캔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격에서의 호가 물량, 물량에 대한 비율, 체결량을 같이 신경 쓰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고 내동매매를 줄이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연습,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재미있는 수익이 나는 주식 생활을 꾸준히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